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인사처 인재채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리스타트 잡페어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저희 대졸수등 공채 채용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과 전력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전력공사는 1898년 한성전기 설립 이래로 12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공기업답게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전은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전력사업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력사업 구조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전선로, 변전소, 그리고 배전선로를 거쳐 고객에게 판매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 그리고 고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한전은 전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다 라는 명제는 따라서 틀린 명제이고요. 한전은 전력의 소매상 혹은 도매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전은 대한민국의 대표 공기업답게 아주 방대한 조직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원 약 23,000명의 임원 5명, 그리고 국내외 272개 사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한전의 직급 체계는 크게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중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일반직은 크게 8개 직급으로 여러분들이 대졸수등 공채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4나직급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승진을 하면 3직급, 2직급 순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전답게 해외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 28개국에서 50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19년도에는 매출 약 2.3조 원, 그리고 지분 용량 약 9,500메가와트 규모로 아주 방대한 규모의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직원 채용 이외에도 교육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20, 30대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입문교육, 그리고 직무기초 교육을 거쳐 5년차 이내의 신입사원들에게는 주니어 엔트러프러너십으로 해외 탐방의 기회 또한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까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자기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한전의 채용 방식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4직급 채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졸 상하반기 연 2회, 그리고 고졸 연 1회, 그리고 전문 직무는 수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4직급으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본사 혹은 사업소 등 전국에서 근무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대표 공기업답게 한전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5년간 정규직 채용 현황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 약 1000명에서 2019년 약 1773명이라는 아주 방대한 규모의 정규직 채용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저희 회사가 자랑하는 완벽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회 형평적 채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인재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형 인재, 통섭형 인재, 가치창조형 인재, 도전적 인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재상의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서 기재하시고 면접 때도 본인이 어떤 인재에 해당하는지 잘 어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대졸수등 공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도 하반기 대졸수등 공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채의 시작인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고요. 특히 사무직은 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전기 혹은 ICT 등 기타 기술 직군은 해당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혹은 전공자로 지원 자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분야는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시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토익을 기준으로 700점 이상을 취득을 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서류 전형의 점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토익 기준으로 850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100점을 받으시게 되고 그 뒤에 기타 4개 분야에 각 5점을 더해서 약 120점 만점으로 서류 전형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기술 직군으로 넘어가면요. 토익 기준으로 똑같이 850점 이상은 100점 처리, 그리고 계열별 가점, 기사 등의 자격증을 20점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계열 분야를 20점으로 산정을 해서 총 140점 만점으로 서류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타 가점 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전에 체험형 인턴을 하신 분들께서는 3%에서 약 10% 정도 가점을 부여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비수도권 혹은 본사 이전 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류 전형에서 2% 혹은 3%의 가점을 부여받으시게 됩니다.
기타 나머지 가점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의 평가 요소는 서류 점수, 아까 설명드린 서류 점수와 이제 직무 능력 기반 자기소개서를 평가받으시게 될 텐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나중에 직무 면접 혹은 종합 면접에 가셔서도 평가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무 능력 기반 자기소개서는 꼭 유의해서 작성을 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취업 지원 대상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서류 전형 면제 혹은 이후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해드리고 있으니 채용 공고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은 직무 능력 검사 단계에 접어드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계열별로 필요 능력을 나눠서 시험을 치르시게 되고, 특히 사무직뿐만 아니라 전기 그리고 ICT, 기타 직군들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공통 능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특히 전기직 등 기술 능력은 전공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전공문항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공문항은 관련 분야의 기사, 필기 혹은 실기 수준으로 출제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검사도 저희가 조직적합도 등 관련된 내용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최대한 솔직하게 꾸밈 없이 검사 임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직무능력검사 필기 전형이 가장 배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직무면접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직무면접은 전공에 대한 구술 면접으로 외부 역량 전문가를 포함해서 면접위원을 총 4명 구성을 하고요. 이때 특이하게 면접 점수 100점에 2단계 전형, 그러니까 직무능력 검사 점수 50점을 합산해서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한 면접도 시행되니까요. 본인이 기존에 제출하신 자기소개서를 잘 저장해 두셨다가 잘 숙지하셔서 면접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면접에 대해서 팁을 간단하게 조금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무직은 법행정, 인문사회, 경제경영, 원서 접수 단계에서 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원서를 접수하시게 되는데요. 본인이 선택한 분야에 한해서 질문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이 전공 분야의 빈출 질문을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요. 하지만 얕게 준비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반드시 꼬리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에 해당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전공 면접 때 경제 경영 분야를 선택을 했었고요. 이때는 재무제표의 종류를 설명해보라와 같은 경영 분야의 지식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제출하신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두고 필히 저장을 해두셔야 나중에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해두시고, 그리고 한전에 대한 주요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무면접에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종합면접 단계에 접어드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구술면접, 그리고 직무면접 단계와 똑같이 외부 역량 전문가를 포함해서 총 4명의 면접관이 면접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인성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한전에 대한 이슈나 한전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인성 등을 측정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너무 꾸미지 말고 본인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면접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직무면접과 달리 면접 점수만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종합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그리고 신원조사를 거친 후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종합면접에 대해서 간략하게 팁을 드리자면요. 본인이 제출하신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걸 저희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본인이 제출하신 자기소개서를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 제출하시기 전에 저장을 해두시고 면접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저희가 발행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019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저희 한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고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1년간에 저희가 했던 내용이나 향후 저희의 중장기적인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놓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가장 한전에 대해서 잘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전에 대한 관심도나 한전에 대한 이슈들을 잘 정리하셔서 면접 때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의 가치관이 이전에 받은 질문과 지금 받은 질문에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면접관님들에게는 좀 거짓말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정해서 본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필을 하시는 게 면접관님들에게는 조금 더 이 사람이 진솔한 지원자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면접 기출들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번 본인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면접에 임하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은 비전공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기술 분야는 관련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던지 간에 기사 이상의 자격증만 보유하시면 충분히 그 분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 분야는 전공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과 혹은 공대생들도 충분히 지원하여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전하면 이제 오래된 회사고 정기 회사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시기에는 많이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회사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조금 개방적으로 진취적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는 이제 신입사원들도 많이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젊은 분위기의 회사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국에서 취업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들 많으실 텐데 끝까지 화이팅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